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현대 BNG 스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 BNG 스틸은 제가 참 오랫동안 관찰한 종목입니다. 요때도 관찰했었고,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2017년부터 관찰을 했는데요. 관찰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자, 보시면, 지분율이 46%, 그리고 현대제철이 지분가 돼 있죠. 그리고 뭐 기관들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매출을 한번 보세요. 매출, 영업이익 7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률 한 5%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한 5%? 4.98? 예. 자, 그리고 이제 저기 매출이 이렇게 되잖아요. 매출이 이렇게 되고 영업이익이 정도 되는데 이제 이 덩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밑에 뭘 봐야 되냐면 부채 비율을 봐야 됩니다. 부채 비율.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뭐냐면 자본금이 759억 원인데 부채가 60.14%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759억이 자본금인데 빚이 60.14%가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유보율은 뭐냐면 회사를 청산했을 때 759억은 자본금 대비해서 돈을 어느 정도 평가를 내릴 수 있냐 했을 때 430%, 그러니까 4.3배 정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보면 자본금은 그래도 빵빵한 게 좋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낮은 게 좋죠. 부채 비율은 뭐 100% 미만, 그리고 뭐 아예 없는 게 제일 좋고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이 부채 비율이 예전에 이제 그 우리 IMF 시절에 이제 기업들 구조조정할 때 기업들 부채를 200% 이하로 맞춰라 이렇게 이제 오더를 내리고 200%를 맞추지 못하면 구조조정에 싹 들어갔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옛날에 대우그룹 있죠? 대우그룹, 대우조선 망하게 된 계기가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맞춰라 그랬는데 이 조선업계가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뭐 그때 부도를 맞게 된 그였는데 아마 그때 이제 표적 수사할 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 세부적인 얘기는 뭐 생략하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낮고, 네. 자, 자본금은 많고 부채 비율은 낮고 유보율은 높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높은 게 좋죠. 뭐 10% 이상, 뭐 20%, 30% 되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매출이 7천억 정도 되면 매출이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영업이익률이 많이 잘 안 올라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높은 게 좋습니다. 일단 영업이익률은 꾸준한 흑자를 내고 있으니까 이 정도 흑자를 내고 있으니까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꾸준한 흑자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보통 제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매출이 7천억이면 시총도 7천억이 돼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7천억이 될 때는 영업이익이 흑자를 꾸준히 내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정도를 평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가거나 20% 육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20%다 생각을 하면 매출이 7천억이면 예를 들어서 이게 20%면 곱하기 2 해주는, 그러니까 뭐 1460억대 아니 1조 4600억대 이 정도 돼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영업이익이 무난하면, 그냥 무난하면 매출액만큼 시총 나와도 된다. 그리고 이게 꾸준하면 그렇게 나와도 된다라는 것이고, 영업이익률이 10%를 20%로 넘어가게 되면 영업이익률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게 20%면 요거 곱하기 2 해도 된다.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정답인 건 아니고요. 정답인 건 아니고 그냥 제 기준에서, 제조업 기준에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비엔지 스틸은 어제 기준으로 시총이 1915억이었습니다. 자, 어제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죠. 어제가 여기입니다. 여기죠. 여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관찰했다고 하던 그 시기도, 제가 관찰했던 시기도 여기거든요. 여기니까는 매출이 7천억 정도 나올 때였으니까 시총이 뭐 2천억 미만이었던 그 시절, 2천억일 때는 그때도 저평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꾸준히 하락하길래 야, 쟤를 안 내려가도 될 텐데 참 많이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고점이 이게 상한가입니다. 29.98. 이거 넣을 때도 이제 움직이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다시피 여기에서 이 상따까리 있는 이 부분 상한가 고점인 자리를 슬금슬금 욕심내더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를 상따까리 자리를 돌파를 하더니 한번 조정하고 쌓아버렸죠. 그래서 저는 차트 베이스는 나쁘지 않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비즈니스들이 LG 하우시스 차 소재 인수 소식의 상한가 이렇게 됐습니다. 점상을 간 거죠. 그래서 고평가 다녔고 저평가했던 종목이 제로를 만나서 점상한가를 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좋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도 고평가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차트 분석을 기술적으로 해봐야 되죠. 제로가 좋아서 계속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만 기존의 차트 베이스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상한가가 나와가지고 뭐 가져 계신 분들 되게 이제 축하드리는데요. 그런데 이 점상한가 연속으로 안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점상한가 있는 자리 있죠? 여기 가로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입니다. 가로선을 긋고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죠? 예, 대량 거래가 있더라.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330만 주 또는 360만 주, 700만 주대의 대량 거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물량을 떨구기 위해서는 여기 물량을 손절을 받기 위해서는 점으로 가버리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떨구는 행위가 뭐 나와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기 있는 걸 떨궈야지만 예, 개미들 물량을 뺏을 수 있고 개미들 물량을 뺏어야지만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점상한가든 뭐 T상한가든 되게 좋은데요. 자, 오늘 점상한가죠? 예, 되게 좋은데 이걸 떨구는 액션이 혹시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떨구는 액션이 나오면 저는 뭐 조정 들어가는 자리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자, 현대 비엔지스틸 LG 하우시스 차 소재 인수 소식의 상한가 돈을 많이 주고 샀던데요. 아침에 보니까 뭐 돈을 많이 주고 샀던데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업이 어떤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할 때 그러니까 현대 비엔지 스틸이 LG 하우시스를 인수를 할 때 이 계약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 몇 개월 이상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을 살 때는 그 회사의 어떤 공장에 뭐 예를 들어서 부지가 얼만큼 되고 장비가 얼만큼 들어가 있고 재고가 얼마 있고 뭐 기타 이런 것들을 또 기술력은 뭐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런 거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현대 비엔지 스틸이 어떤 기업을 살 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가지고 감정을 받아서 지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최소한 수개월 전부터 나와 있던 자기네들은 알고 있던 재료였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렇다 치면 저는 여기 뉴스는 안 봤습니다만 현대 비엔지스들이 LG 하우시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저는 이때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였다 생각하니까 6월 4일 정도 그러니까 대략 6개월 정도의 실사를 거쳐서 기업을 사들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6개월 동안에 이 이후에 있었던 이런 어떤 거래량들은 뭐겠습니까? 좋은 거래량일까요? 나쁜 거래량일까요? 예,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사들였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 치면 오늘 상승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내부자들은 알고 있었다. 그 내부자들은 이 재료가 나오기 전에 물량을 사들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LG 하우시스 차 소재 부분을 인수화를 하는데 호재가 있잖아요. 호재가 있는데 불구하고 호재를 숨기면서 세력들이 또는 내부자들이 몰래 팔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몰래 팔았을 리가 있을까요? 없겠죠. 예, 없습니다. 그렇다 치면 호재가 있는데 개미들한테 쏘기면서 몰래 팔았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여기 있는 거래량들은 세력들이 매집한 것이 맞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뉴스를 보면 별 얘기도 없습니다. 예, 별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이때가 6월 8일이니까 작년 6월 8일로 가보는 겁니다. 가서 그 전에 무슨 얘기 있었나 6월 8일 아무 얘기 없고 6월 5일도 별 얘기 없고 6월 4일도 예, 별 얘기 없죠. 별 얘기 없습니다. 별 얘기 없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주가는 요동을 쳤죠. 6월 4일도 마찬가지. 6월 4일 뉴스까지 다 보겠습니다. 예, 6월 4일 날 그냥 상한가 진입했다는 얘기만 있잖아요. 그죠? 뭐 특별히 무슨 재료가 있었다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특별한 재료도 없는데 주가 상승했으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때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있었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야 이거 사야 되라고 샀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 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재료를 아는 사람들은 물량을 사들였다라고 봐야 됩니다. 재료가 좋아서 상을 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 차트 베이스는 현재 그렇게 나쁜 베이스는 아니다. 그렇다 치면 여러분 세력은 여기에서 사들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구경 중인 분들이라면,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가 상승하면 좋겠습니다만, 구경 중인 사람들은 이 근처 내려오면 살 수 있겠다 없겠다,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빅 호재에 안 팔았잖아요. 안 팔았으니까 16,500원 이하로 내려오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희망을 품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16,500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 날아가면 좋겠습니다만, 혹시나 여기 물량을 받기 위해서 떨군다 하더라도 놀래가지고 막 호다닥닥 얼른 팔아야지 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기 물량을 떨구기 위해서, 앞에 물량을 떨구기 위해서 설사 조정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구경 중인 사람은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보유 중인 사람들은 얼른 팔아야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물론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물론 여기다 팔고요, 여기 내려오면 사면 좋죠. 그래서 보유 중인 사람들은 여기다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경 중인 사람들은 그냥 내려오면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 비즈니스틸은 뭐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었고 저평가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호재가 터지기 전에 누군가는 알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아는 사람들은 몰래 팔았을 리가 없고 몰래 매집했다라고 보면, 오늘 상한가 전에 있었던 이 거래량들은 매집이 분명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비즈니스틸의 차트 베이스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응은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문제죠. 그죠? 저는 제가 보이는 것만큼의 차트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대응하는 방법이나 뭐 홀딩을 하든지 매도를 하든지 더 사든지 그냥 팔고 도망치든지, 그것은 모두 다 여러분 몫입니다. 아시겠죠? 예, 저는 현대 비즈니스틸을 보이는 것만큼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매매하시는데 도움은 뭐 참고는 하시되 제 얘기를 절대적으로 맹신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